브런치? 집에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 식좀 보다가 어디 가는 거냐면 병원이요. 물리치료 받으러 다시 허리병이 도져가지고 물리치료 받으러 갑니다. 물리치료 받고 지금 근처에 제가 잘 가는 카페가 있어요. 커피가 조금만 아주 작은 카페인데 그 여자 주인이세요. 근데 커피가 꽤 직접 볶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립백도 사기도 하고 원두를 그냥 홀 비늘 사기도 하고 잠깐씩 쉬었다 가고 하는데 거기도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요. 네네. 3,200원입니다. 올라가세요. 네. 커피 그 우유 뭐지? 두유 들어가는 건 없죠? 오트는 있어요. 아, 두유 오트 말고 있어요? 오트. 아, 오트로 된 게 뭐예요? 바꾸시면 돼요. 우유 들어가는 거 대신에 그러면 플랫화이트를 오트로 오트로 네 해주세요. 와, 다 나갔네. 네. 네. 그럼 그거 하나 5,000원. 주세요. 아, 그거랑 네. 드립. 드립백 드릴까요? 네, 드립백. 하나씩 세 개. 안녕하세요. 진이의 소리글방 진이 임유진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임유진입니다. 그럴 좀 쑥스럽네요. 갑자기 오랜만에 2달 만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삐걱삐걱 하네요. 벌써 이게 몇 번째 찍는 거지? 뭐가 제대로 잘 안 굴러가 가지고는 네.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집안의 일도 있었고 제가 자주 지방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만의 어떤 그런 조용한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제가 허리병이 되게 도져서 다시 물리치료도 받고 있고 그래서 오래 앉아 있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짧은 단편을 들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단편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이제 지금 밤으로 가는 시간인데 비가 치적치적 옵니다. 운치 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멜랑콜리 우울하다고 해야 될지 뭔가 좀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이긴 해요. 어쨌든 근데 앞으로 이제 좀 더 긴 글을 읽고 싶긴 한데요. 뭐 주로 단편을 읽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래 앉아 있기도 어렵고 또 맛배기로 아주 짧은 단편을 갖고 왔거든요. 제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읽어보신 분도 많고 그냥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영화화 되거나 뭐 드라마화 되거나 그런 것으로서 접하신 분도 있을 거고 네 각설하고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작가는 현진건 님이고요. 자 이제 안경을 써야겠네요. 안 보이니까 현진건 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1900년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194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일제강점기를 오롯이 그냥 체험이란 말은 좀 별로 즐겁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오롯이 살다 가셨고,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또 중국으로 가셔서 대학 공부를 하시다가 중퇴를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어떤 문인지 같은 활동을 하시면서 또 동아일보에서 또 일을 하셨어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현진건 님이, 제가 적어놓은 데가 어디로 갔는가? 여기 있군요. 1900년대에 나셨는데, 이분이 처음 단편을 발표하신 거는 잡지 개벽 단편 희생화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듬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작품입니다. 빈처, 술 권하는 사회 등을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백조 동인지에서 나도양이나 또 뭐 박중환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꾸준히 또 그 개벽의 단편 운수 좋은 날을 또 24년도에 발표하셨고, 그리고 25년도에 바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조선문단의 그 발표하신 비사감과 러브레터, 그리고 중요한 거는 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 손기정 선수께서 이렇게 마라톤에 출전하셔서 우승을 하셨을 때, 그때 워낙 이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장기를 달고 나갔는데, 바로 이 현진건 님이 이 동아일보사에서 사회부장을 재임하고 계셨는데, 그 사진에 보도할 때 그 사진 일장기를 갖다가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해서 투옥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41년에 단편선 무영탑을 출간하셨고 43년대 결핵으로 사망하셨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렇게 이 비사감과 러브레터는 제 고등학교 시절에 뭐 수험 공부할 때 잠깐 소개해서 읽어봤던 기억, 그리고 내용 아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그냥 뭐 줄거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 정말 인간 심리에 대한 어떤 인간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에 대해서, 그런 심리 이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단편적으로 딱 사실주의적으로 표현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인간의 이중성을 비판적으로 표현하셨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연민, 이해, 뭐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짧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일어서서 읽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그래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껴놓고 읽겠습니다. 비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C 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요건 잠깐 설명드릴게요. 딱장대라는 거는 굉장히 딱딱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찰진 야속꾼이라고 표현했는데, 야속꾼은 예수쟁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딱딱하고 그 성질이 좀
뭐라 그럴까, 날카롭고 딱딱한 그런 기독교 신자라는 얘기겠죠. 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 깨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고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스런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와,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그야말로 정말 야멸차게 표현했습니다. 야멸차게. 이것만큼 정말 극단적인 외모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뭐 외모를 비하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어떤 이 비사감이 갖고 있는 그 이중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 뭐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훌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수치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 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어 넘긴 머리꼬리가 뒤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땐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소리를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 비여사가 직업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뢰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 타령이 날아들어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사로운 편지를 사신이라고 하네요. 사신을, 그러니까 편지를, 개인적인 편지를 일일이 검토하는 터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비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까닭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학하기가 무섭게 그 학생은 사감실로 불려간다.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모양으로 새근새근하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는 들어오는 학생을 잡아먹을 듯이 노리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코가 맞닿을 만큼 바싹 다가들어 딱 마주 선다. 웬 영문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선생의 기색을 살피고 겁부터 집어먹은 학생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간신히 목이 마는 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묻는다. 그래, 불렀다. 왜? 팍 묻는 듯이 한마디 하고 나서 매우 못마땅한 것처럼 교의를 우당퉁탕 당겨서 철썩 주저앉았다가 학생이 그저 서 있는 걸 보면 장승이냐? 왜 앉지를 못해? 하고 또 소리를 빽 지르는 법이었다. 스승과 제자는 조그마한 책상 하나를 세에 두고 마주 앉는다. 앉은 뒤에도 네 죄상을 네가 알지? 하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눈살로 쏘기만 하다가 한참 만에야 그 편지를 끄집어내어 학생의 코앞에 동댕이를 치며 이거 누구한테 오는 거냐? 하며 문초를 시작한다. 앞장에 제 이름이 씌었는지라 저한테 온 것이야요. 하고 대답하는 수 없다. 그러면 발신인이 누구인 것을 채쳐 묻는다. 그런 편지의 항용으로 발신인의 성명이 똑똑지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다가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내대일 양이면 너한테 오는 것은 네가 모른단 말이냐? 불호령을 내린 뒤에 또 사연을 읽어보라 하여 무심한 학생이 나직나직 하나마 꿀 같은 구절을 입술에 올리면 비여사의 역정은 더욱 심해져서 어느 놈의 소위인 것을 기어이 알려 한다.
기실, 보도 듣도 못한 남성의 한 노릇이요. 자기에게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변명하여도 고지듣지를 않는다. 바른 대로 아뢰어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퇴학을 시킨다는 둥. 제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할 리가 만무하다는 둥. 필연 행실이 부정한 일이 있으리라는 둥. 하다못해 어디서 한번 만나기라도 하였을 테니 어찌해서 남자와 접촉을 하게 되었느냐는 둥. 자칫 잘못하여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나 바자회에서 혹 보았는지 모른다고 졸리다 못해 주워댈 것 같으면 사내에 보는 눈이 어떻더냐, 표정이 어떻더냐, 무슨 말을 건네더냐, 미주알 고주알 캐고 파며 얼르고 볶아서 넉넉히 10년 감수는 시킨다. 2시간이 넘도록 문초를 한 끝에는 사내란 믿지 못할 것, 우리 여성을 잡아먹으려는 마귀인 것, 연애가 자유이니 신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악마가 지어낸 소리인 것을 입에 침이 없이 열에 떠서 한참 설법을 하다가 닦지도 않은 방바닥, 원래 침대를 쓰기 때문에 방이라 해도 마룻바닥이다. 이런 방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끝마다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서 악마의 유혹에 떨어지려는 어린 양을 구해달라고 뒤삼고 곱삼는 법이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싫어하는 것은 기숙생을 남자가 면회하러 오는 일이었다. 무슨 핑계를 하든지 기어이 못 보게 하고 만다. 친부모, 친동기간이라도 규칙이 어떠니 상학 중이니 무슨 핑계를 하든지 따돌려 보내기가 일수다. 이로 말미암아 학생이 동맹 휴학을 하였고 교장의 서류까지 들었건만 그래도 그 버릇은 고치려 들지 않았다. 이 비사감이 감독하는 그 기숙사에 금년 가을 들어서 괴상한 일이 생겼다느니보다 발각되었다는 것이 마땅할는지 모르리라. 왜 그런가 하면 그 괴상한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은 귀신밖에 모르니까.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밤이 깊어서 새로 한 점이 되어 모든 기숙생들이 달고 고난 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말낯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귀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에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이나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무를 깨웠다가 좀처럼 동무는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나 어림없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딴 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이때 공교롭게 한 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 좀 들어봐요.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째 처녀는 휘둥그레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띄운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랬었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한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 많았자 18밖에 아니 되지만 장난 잘 치고 짓궂은지 잘하기로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윽히 귀를 기울이다가 따는 수상한걸. 나는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뭘 잠이 안 오는 애들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이때 그 괴상한 소리는 떽떽을 웃었다. 새 처녀는 귀를 소스라쳤다. 적적한 밤 가운데 다른 파동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마디를 곁에서나 나는 듯이 또렷또렷이 전해주었다.
오, 태훈 씨, 그러면 자기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경숙 씨가 좋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인제야 아셨습니까? 정열에 뜬 사내의 목청에 분명하였다. 한동안 침묵. 이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아양 떠는 여자 말씨. 길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안 하겠습니다. 사내의 피를 뿜는 듯한 이 말끝은 계집에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겨운 남녀의 허물어진 수작이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았으되 점점 호기심이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 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곰돌던 사내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넘었는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여자 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 애인을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피륙을 내리워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서 매달려 디룽디룽 하면서 올라가는 정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삭거림에 잦아졌는지 모르리라.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눈부시게 세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 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아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몰스럽게 내어낸 모양.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주어요. 나를 구해주어요. 사내에 애를 조리는 간청.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셋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섰으되 의아와 공구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로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세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찾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출 만큼 그는 놀래었다. 그런 소리에 출처야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렇듯이 사내라면 못 먹어 하고 침이 나도 배아틀 듯하던 비사감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 여전히 사내에 비대 발괄하는 푸념이 되풀이되고 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를 말려 죽이실 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죽이실 테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귀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비사감 혼자 아무도 없이 제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 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민 채 사내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아까 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급작스리 앵돌아서는 신용을 하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해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의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재물에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 물론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하나이다. 그 편지 한 장을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 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하고 몸을 치수리는데 그 음성은 분명 울음의 가락을 띄었다. 에이구, 저게 웬일이야? 첫째 소녀가 소곤거렸다. 와, 미쳤나봐.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꼬? 둘째가 맞방망이를 친다.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고인 때 모르는 눈물을 씻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이야기 끝이 났습니다. 별 얘기 내용은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정말 딱딱하고 그 정말 바늘을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렇게 엄하고 규율에 가득 찬 노처녀 히스테리다 싶을 그런 사람이 누구보다도 사랑을 갈구한 거죠.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뭔가 애원하는 듯한 그런 여자의 대사에서 보면 뭔가 울음 섞인 어조로 끝이 났다고 했잖아요. 본인의 진심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군상들이 있는데 굉장히 자기 절제라고나 할까요?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남들이 볼 때 그런 사람 자기 절제가 강할수록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보통들 보면은 그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기준대로.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런 규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비난을 하죠. 어떤 그런 자유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편으로의 질투인 거겠죠. 본인은 그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막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는 것 같고 좀 비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사람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게 돼 있죠. 이 비사감이 그랬던 거였고,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오히려 이 비사감은 솔직해요. 밤에 또 하나의 자기 모습을 자기한테는 솔직하게 드러냈으니까, 남한테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지만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인다고 생각도 못하고 자신의 혼자 있을 때조차 솔직한 자신을 내보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자신의 어떤 또 다른 한편의 자유롭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로운 감정, 어떤 허용, 자신한테조차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가지각색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궁핍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빈곤 이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해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사랑의 감정이 됐건 무엇이 됐건 건강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 비사감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여기서 비사감의 외모를 표현했던 것처럼 막 너무나 좀 야멸차게 굴비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 외형 때문에 스스로도 또 자신이 없었겠죠. 어떤 이성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어떤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딱딱하게 굴었던 거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일부러 그랬고, 그런 만큼 주변의 어떤 여학생들이나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나치게 엄격했던 거죠. 근데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하면서 살아야 정신건강에 좋은데 너무나 그냥 풀어져서 그냥 자유분방하든가, 아니면 너무나 그냥 규율에 얽매여서 굉장히 엄격하든가, 그러면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현진건님은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이중성을 비판한다기보다 그 마지막에 셋째 처녀가 한 말 있잖아요. 불쌍하다고. 인간에 대한 연민이 녹아 있습니다. 얼마나 속으로는 그 사랑을 갈구했는데 해소되지 못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갈구한,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여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그렇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걸 보고, 참 연민이 갔던 거죠. 셋째 처녀는. 셋째 처녀가 여기서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았다잖아요. 그래야 18살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나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 현진건님은 정말로 진짜 사실주의적인 분인 것 같아요. 어떤 통찰이, 인간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것에 대해서, 이중성에 대한 어떤 통찰을 굉장히 사실적이고 위트 있게 짤막하게 잘 보여주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위트 있는 소설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단편선이 TV문학관에서 많이 작품을 올렸었어요.
아마 이 비사감과 러브레터도 올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네요. 어릴 적에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그래서 다시 한번 쑥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여기 각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 새 처녀들에 대한 다 각기 애인이 있는데 각기 다른 모습의 또 다른 남자들의 군상이에요. 그 세 남자들이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 다른 모습으로 어떤 그 연애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맛배기로 그렇게 또 좀 더 재미를 부여한 거죠. 뭐 시인도 있었고 교수였나 뭐 누구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의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비사감과 러브레터 TV문학관 치면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짧은 한진거님의 단편 비사감과 러브레터 낭독해 드렸습니다. 수일 내로 빠르게 또 다른 단편 하나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이것보다는 조금 분량이 있고요.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좀 일어섰다 앉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나름대로 어떻게 요리조리 요령을 피워가면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낭독을 해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밤 시간이 돼서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비가 오는 하루 뭔가 이렇게 내적이고 차분한 밤이니만큼 좀 더 이렇게 개인적이고 뭐 그런 시간을 갖고 뭐 즐기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름 그래도 차분하게 이 날씨가 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공간의 힘도 있지만 또 날씨의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밤에 내리는 비는 참 굉장히 내적이에요. 그렇죠? 이 내적인 밤에 포근하고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진이의 소리글방 임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구독이와 좋아요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저쪽 방에 있는데 그냥 안 데리고 왔지만 알아서 제가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 다시 또 뵙겠습니다.